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시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에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영유아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면서 민생 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도 없고 증인, 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 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목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괴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0일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쥐려고 하면 질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습니까?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인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까지 포함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노트북, 차량, 여행 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소환장까지 발송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책동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십시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국정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최민희 의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삼권 분립의 헌정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것은 곧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위험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사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마저도 금지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겁니까?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서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합니까?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에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사회적 수기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녀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합시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해 주듯이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달 29일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건전 재정의 뚝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금년에 비해서 무려 5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해서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지출을 줄이셔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라빚 1,000조 원,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 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2 부채 주도 성장입니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폐륜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더미 예산이 아니라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을 합니다.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의 35조 8천억, 농어촌 기본소득의 11조 5천억, 지역사랑 상품권의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 몰수, 모렴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서 불효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 비중이 54.2%에 달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1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 로봇, 양자 컴퓨터와 같은 최첨단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서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온갖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과 덧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국에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왜곡입니다.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 현장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의 7개 자회사, 또 발전소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